저는 엘린 요한손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16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린 그냥 취미로만 즐겨. 한국 유학이라니 너무 멀잖아.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까지 가겠다는 딸이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국이 정말 현실에 존재하는지, 그 따뜻한 정서와 빠른 발전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7살 생일 다음 날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슈퍼마켓에서, 주말엔 아이들 베이비시터까지. 친구들이 쇼핑하고 여행 다닐 때 저는 돈을 모았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한국어 공부도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언어 교환 앱으로 한국 친구들과 채팅했어요. 서툴렀지만 점점 늘어가는 실력이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이 제 서투른 한국어를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모인 돈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서울의 한 국립대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울었습니다. 엘린 정말 갈 거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진짜 찾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어요. 국립대 등록금이 스웨덴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걸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교육 수준은 높으면서도 비용은 합리적이라니.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인상은 긍정적이었어요. 유학 비자가 나왔습니다. 항공권도 예약했죠. 가방 2개에 3년간의 추억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는 정말 가슴이 먹먹했어요. 잘 다녀와, 엘린. 내가 찾는 걸 꼭 찾기를.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스톡홀름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3년간 꿈꿔온 그 나라에 발을 디딘 겁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잠깐 긴장했어요. 하지만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너무 빠르고 간편해서 놀랐습니다. 스웨덴도 선진국이지만 이런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한국의 첫인상이 확 다가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분위기까지.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교통카드를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역무원분이 서투른 제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계속 터치되더라고요. 지하에서도 인터넷이 이렇게 잘 터지다니.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전철 안 분위기도 독특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임산부석, 노약자석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죠. 학교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대학가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깔끔한 건물들, 넓은 도로, 그리고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까지. 미리 구해둔 원룸을 찾아가는 길이 험난했어요. 한국 주소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려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주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서투른 한국어로 점원분께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제 발음을 듣고 살짝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비웃는 게 아니라 정말 따뜻했어요. 어머, 외국에서 오셨구나. 잠깐만 내가 지도 그려줄게. 아주머니가 직접 종이에 지도를 그려주셨습니다. 길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공부하러 온 거지? 힘내라, 따라하고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어요.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한국의 일상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케이팝까지. 첫날 저녁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처 식당들을 둘러보다가 김밥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이 아직 어려웠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사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우물쭈물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김밥이고 이거는 라면이야. 처음이지? 이거 먹어봐, 맛있어. 결국 김밥과 미역국을 시켰습니다. 첫 한국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사장님의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밤 11시쯤 편의점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조금 불안했거든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더욱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학생들도 혼자서 편의점에 가고 늦은 시간에도 길거리가 밝고 안전해 보였어요. CCTV도 곳곳에 있고 치안이 정말 좋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사면서 점원분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처음이에요? 네, 공부하러 왔어요. 와, 대단하다.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 서툴지만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의 밤 풍경을 제대로 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깨끗한 도로, 잘 정비된 인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한 분위기까지. 원룸에 들어와서 부모님께 첫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통화로 한국의 첫 인상을 설명해 드렸어요. 정말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구나. 어머니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창문 밖 야경을 보여드리니 아버지도 감탄하셨어요. 엘린 좋은 선택했나 보네. 몸 건강히 지내고. 첫날 밤을 마무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서울 첫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한 도시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꿈꿔온 한국에서의 첫날이 이렇게 완벽할 줄은 몰랐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대학 생활이 벌써 기대됐습니다. 이틀 뒤가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돈을 은행에서 찾아야 했어요. 한국 은행 시스템이 처음이라 조금 긴장됐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았어요. 차례가 오길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디지털 시스템까지. 스웨덴 못지않게 선진적이었어요. 다음 분. 창구 직원분이 부르셨습니다. 학생증과 신분증을 보여드리며 300만 원을 찾겠다고 했어요. 큰 금액이라 그런지 직원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등록금으로 사용하실 거죠? 현금으로 드릴게요. 새 지폐로 정성스럽게 세워주셨어요. 300만 원을 받아든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이 드디어 제 꿈을 실현시켜줄 순간이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와서 흰 봉투에 돈을 넣었습니다. 가방 안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대학교까지는 지하철로 3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정식으로 한국 대학생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주변 풍경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전철 안에서도 봉투를 몇 번 확인했습니다. 가방 지퍼도 단단히 잠갔어요.
이 돈이 없으면 등록을 못하니까 정말 조심스러웠죠. 대학교역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캠퍼스가 정말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무들도 많고 건물들도 웅장했어요. 여기서 공부하게 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행정관 건물을 찾아가는 길에 다른 학생들도 많이 보였어요. 등록 기간이라 그런지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행정관 앞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봉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른 곳에 넣었나 싶어서 가방을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완전히 비워서 확인해 봤는데 300만 원이 든 봉투가 없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3년간 모은 돈이 사라진 겁니다. 등록금을 낼 수 없게 된 거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언제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봤어요. 은행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확인했고요. 그럼 지하철에서 대학교까지 오는 길에 떨어뜨린 걸까요?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가며 찾아봤습니다. 지하철역부터 행정관까지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봉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찾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점점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벤치에 다시 앉아서 눈물이 났어요.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이었죠. 제가 실수로 등록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모두 바쁘게 보였어요. 봉투를 주었다고 해도 과연 찾아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도시 한복판에서 300만 원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은행 직원분, 편의점 아주머니, 식당 사장님 모두 정말 친절하셨으니까요. 혹시 누가 주어서 경찰서에 맡겼을까? 희미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경찰서에라도 신고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어요.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선이 긴장됐습니다. 외국에서 경찰서에 가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과연 제대로 전달될까 걱정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민원실 같은 곳에 책상이 몇 개 있고 경찰관분들이 업무를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한 경찰관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자 한국어가 막혔습니다. 급하게 스마트폰 번역기를 켰어요. 스웨덴어로 상황을 입력하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잃어버렸어요. 스웨덴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경찰관분이 번역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다른 동료분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300만 원이요? 큰 금액이네요. 언제 없어진 걸 알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번역기에 입력했습니다. 대학교 행정관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었을 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확인했고요. 경찰관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더니 신고서 양식을 가져오셨어요. 일단 분실 신고를 접수해드릴게요. 혹시 누가 주워서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됐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렇게 친절할 줄 몰랐거든요. 번역기로 소통하는 것도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한국어가 어려워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관분이 직접 도와주시면서 하나씩 설명해 주셨어요. 여권 가져오셨나요? 신분 확인이 필요해서요. 다행히 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경찰관분이 여권을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셨구나.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신 거예요? 네, 3년간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었어요. 이 말을 할 때는 번역기 없이 직접 한국어로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분 표정이 안타까워 보이셨습니다. 3년간 모은 돈을 잃어버리셨다고요?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공감해주시는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타국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경찰관분이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분실신고 접수는 됐고요. 혹시 누가 습득해서 가져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연락처 정확히 써주세요. 한국 휴대폰 번호를 적었어요. 그리고 임시 거주지 주소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CCTV 같은 걸로 확인할 수 있나요? 번역기로 물어봤더니 경찰관분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길거리 CCTV는 있지만 개인 분실물까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유실물센터에도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대충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만 더 기다려보세요. 종종 양심적인 시민분들이 주워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요? 300만 원 같은 큰 돈도요? 네, 그럼요. 한국 사람들 정직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가져보기로 했어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건 여전히 충격적이었지만 경찰의 친절한 대응에는 정말 감탄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남달랐습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보자.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왔던 길을 천천히 살펴봤지만 여전히 봉투는 없었어요.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해야 했거든요. 엘린 괜찮니? 많이 속상하겠다. 어머니가 걱정해 주셨어요. 예상과 달리 꾸짖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단 하루만 더 기다려 볼게요. 한국 경찰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그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부모님의 위로를 받고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아봤어요. 여보세요. 어제 분실 신고하신 엘린 요한손 씨 맞나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돈 찾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정말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진짜로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준비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300만 원을 찾은 거라니. 경찰서에 도착하니 어제 신고를 받아주셨던 경찰관분이 반겨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제 돈이 맞나요? 네,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분이 비닐봉지에 든 하얀 봉투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은행에서 받았던 그 봉투가 분명했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셨어요? 50대 중반 정도의 아주머니셨어요. 오늘 오전에 오셔서 학생이 흘린 것 같다면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0만 원이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길을 걷다가 봉투가 떨어져 있는 걸 보셨다고 해요. 열어보니 큰 돈이 들어있어서 바로 경찰서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운 즉시 경찰서로 가져오다니. 스웨덴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전해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달해드릴게요. 그럼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학생이고 이 돈으로 대학교 등록을 할 거라고요. 경찰관분이 메모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아주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학생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분이 제 꿈을 응원해 주신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돈을 확인하고 영수증에 서명했습니다. 한국의 유실물 처리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했습니다. 한국 처음이시죠? 어때요? 경찰관분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좋아요. 특히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정직해서 놀랐습니다. 다행이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히 돈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확고해졌습니다. 길을 걷다가 그 아주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다가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바로 경찰서로 향하셨을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엘리나, 어떻게 됐니? 어머니 찾았어요.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주셨어요. 정말? 세상에 그런 분이 있구나. 어머니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아버지도 전화를 바꿔받으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양심적이구나. 엘리나, 좋은 나라에 간 것 같다.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유학을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안심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등록하러 갈게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서 가지고 갈 거예요. 웃음소리와 함께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이 나라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다. 소셜미디어에도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스웨덴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엘린 정말? 300만 원을 그냥 돌려준다고? 한국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너 정말 좋은 나라에 간 것 같아.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모습을 알릴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드디어 등록을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두 곳에 나눠서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대학교로 가는 길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풍경인데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행정관에 도착해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직원분이 외국인 학생 등록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좋아요. 어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경찰서에 맡겨줘서 찾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다행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정직하죠. 등록이 완료되고 학생증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정식 한국 대학생이 된 순간이었어요. 학생증을 받아든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시설들을 구경했어요. 도서관, 학생회관, 카페테리아까지. 어디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더라고요. 옆 테이블 학생들이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스웨덴에서 왔어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어 잘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친근하게 대해줘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김민지라는 학생이 연락처까지 교환하자고 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사귄 친구였습니다. 오후에는 기숙사 신청을 하러 갔어요. 아쉽게도 이미 마감되어서 현재 원룸에서 계속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제 돈을 잃어버렸던 그 길을 다시 걸어봤어요. 이제는 무서운 곳이 아니라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간식을 사는데 어제 그 점원분이 계셨어요. 어제 그 학생이네요. 어떻게 됐어요? 돈 찾으셨어요? 제가 어제 울면서 돈 찾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찾았어요.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주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역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관심까지 보여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스웨덴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등록 완료 소식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엘린 정말 신기한 나라네. 우리나라였으면 절대 안 돌아왔을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해? 대단하다. 친구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3일 전 스웨덴에서 출발할 때와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려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 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소셜미디어에 등록 완료 사진을 올렸어요. 학생증과 함께 캠퍼스 사진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제 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댓글이 빗발쳤어요. 스웨덴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까지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건강하세요. 한국 사람들의 댓글도 많았어요. 벌써 한국에서 작은 인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국제학과 전공 수업이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았어요. 외국인 학생도 몇 명 보였고요.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맞아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순서대로 자기소개가 시작됐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조금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엘린 요한손입니다. K-드라마와 K-팝을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3년간 아르바이트해서 유학자금을 모았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3년간 준비하셨다니 대단하네요. 한국어도 잘하시고요. 교수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수업 내용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국제관계론 기초였는데 한국의 외교 정책부터 글로벌 트렌드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스웨덴에서 배우던 것과는 관점이 달라서 새로웠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이면서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특별한 경우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불과 70년 만에 이만큼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토론 시간도 있었어요. 주제는 문화교류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엘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직접 와보니까요. 갑자기 지목되어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겉모습에 끌렸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요. 특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300만 원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거였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요? 한 학생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등록금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겼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외국인 학생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따뜻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제 상황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엘린 씨 혹시 시간 있으면 학교 구경시켜드릴까요?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함께 캠퍼스 투어를 시작했어요. 중앙 도서관부터 학생회관, 체육관까지 구석구석 안내해줬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열려있는 스터디룸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정말 많이 이용해요.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스웨덴 대학교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한국 대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엘린 씨도 곧 우리처럼 될 거예요. 한국 대학은 정말 빡세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각오를 새롭게 다졌어요.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이거는 불고기 덮밥이고 저거는 김치찌개예요.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로 할게요. 김치를 정말 좋아해서요. 외국인이 김치를 좋아한다니 신기하네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한국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아리 활동, 축제, MT 문화까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엘린 씨도 동아리 들어보세요.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어떤 동아리가 좋을까요? 국제교류 동아리 어때요?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에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수업은 한국사 개론이었어요. 외국인에게는 선택 과목이었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발전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배우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신이 이해됐어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공동체 문화,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까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이런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미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고 수준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외국인 학생도 차별 없이 받아주는 개방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수업도 재미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재미있는 제안을 했어요. 엘리나 한국 이름 하나 지어볼래? 친구들끼리 부르기 편하게. 한국 이름요? 응, 엘린이랑 비슷한 소리로. 어때?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이름이 있으면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가 좋을까요? 김엘린? 아니면 그냥 김린? 김린도 좋네요. 성은 김씨로 하고? 응. 김씨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성이야. 그렇게 저는 김린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김린이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국제교류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김린 씨 자기소개해주세요. 동아리 회장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린입니다. 스웨덴에서 왔고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박수와 함께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 독일에서 온 막스, 베트남에서 온 린까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동아리 활동 중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였어요. 김린 씨도 이제 적응을 많이 하셨으니까 후배들을 도와주시면 어때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니. 첫 번째 멘티는 프랑스에서 온 소피였어요. 저와 비슷하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 유학 온 학생이었습니다. 김린 언니,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금방 늘었어요. 제 경험담을 나누면서 소피에게 도움을 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엘리나 정말 많이 달라 보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뭔가 성숙해진 것 같아. 아버지도 동감하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 안심이야. 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부모님 표정이 조금 복잡해지셨어요. 엘리나,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에 있을 생각이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거의 결심한 상태였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학기치고는 꽤 좋은 점수였습니다. 김리나 진짜 잘했다. 한국어로 수업 듣는데 이 정도면 대단해. 민지가 축하해줬어요. 다음 학기에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방학 때는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울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부산, 경주, 제주도까지 친구들과 함께 여행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김리나 한국 어때? 여행해보니까. 부산에서 민지가 물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도시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사람들도 따뜻해요. 바다를 바라보며 했던 그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학과 대표도 하고 외국인 학생회 임원도 맡았어요. 김린 씨가 정말 많이 성장했네요. 교수님도 제 변화를 알아보셨어요.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후배 상담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는 한국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언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새로 온 후배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친절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300만 원 사건 이야기를 해주니 후배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우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정말 믿을 만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1년 전 스웨덴에서 출발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보려던 호기심 많은 소녀에서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내 이름은 엘린 요한손. 하지만 이제는 김린이기도 해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와서 새로운 이름까지 갖게 되다니. 소셜미디어에 1년 결산 포스트를 올렸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K-드라마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특히 30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느꼈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스웨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응원해줬습니다. 김리나,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1년 만에 이렇게 적응하다니 대단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한국인들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한국 사람들도 저를 받아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전공 수업이 더 깊어졌어요. 국제통상론, 동아시아 정치, 한국 현대사까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배울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저는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 정신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답변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여기서 생활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교육을 중시하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답변이라 교수님도 만족해 하셨어요. 졸업을 1년 앞두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갈지 한국에 남을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부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엘리나, 마음은 정했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우리도 좋다. 다만 가끔은 집에도 와야 해. 부모님의 이해에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수업을 들을 때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한국 친구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김리나, 너 정말 한국어 잘한다.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야. 고마워. 근데 아직 사투리는 어려워. 그건 우리도 어려워. 부산 사투리는 나도 몰라.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를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이해 증진으로 정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쓸 수 있는 주제였어요. 논문을 쓰면서 지난 3년을 되돌아봤어요. 16살 소녀의 막연한 꿈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300만 원 사건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살아있는 진짜 따뜻한 나라다. 논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졸업식 날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신 거였습니다. 엘리나, 정말 좋은 나라구나.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 곳곳을 구경하시면서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도시도 깨끗하고 내가 왜 이 나라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정말 뿌듯했어요. 졸업식에서 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됐습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는 정말 영광이었어요. 김린 학생은 4년간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총장님의 치사를 들으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됐어요. 김린 씨, 스웨덴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면접에서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첫 출근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이제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 김린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됐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한국인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후배 외국인 직원이 물어봤어요. 선배님,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글쎄요, 처음에 등록금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니 후배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박이네요. 네, 그 일로 한국을 진짜 믿게 됐어요. 지금도 그때 그 아주머니가 누구신지 궁금해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게 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제 이름은 엘린 요한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린이에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스웨덴 사람이죠. 드라마에서 본 건 연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정 진짜였어요. 한국은 진짜였어요. 이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찾은 건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30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훨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지금도 가끔 그 길을 지나갑니다. 처음 돈을 잃어버렸던 그 길을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단순한 유학생으로 끝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일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한국아,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런 말을 해봅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이제 저는 엘린 김린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